라이트 앤드 솔트의 변화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쟁과 평화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잘 본 내용들입니다. 엄청나게 실제로는 긴 내용이지만은 짧은 내용으로 해서 그 오더리 헵번이 등장한 내용은 아마 우리들 영화의 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는 원래 1805년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연재 시작했던 것인데, 나중에 단권으로 내면서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줄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1805년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안드레라고 하는 러시아의 귀족 청년이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러시아는 패하고, 그리고 안드레는 부상을 입고, 그렇지만 전쟁의 영웅으로 숭배하던 나폴레옹이 지나가면서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그를 구해라고 해서 나폴레옹의 소리를 듣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나 전쟁이 허무한가를 깨닫고 이제 돌아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피에르라고 하는 귀족의 서자로 자란 친구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청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엄청 많은 재산을 남겨줘서 갑자기 갑부가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안드레는 집으로 부상을 당해서 돌아오지만은 아내가 산후조리를 자다가 죽어서 그 쇼크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러한 역경 속에서 불신에 빠지고 허무에 빠져 헤매는 두 주인공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나타샤, 우리가 익숙하게 오더리 헵번으로 본 나타샤가 나타나서 그 태양처럼 밝은 성격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른 봄 여행하는 도중에 안드레이는 나타샤가 위층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자기의 원하는 안드레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안드레이는 마음속에 다시 희망을 회복합니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독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죠. 사랑해서 약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드레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면서 1년간 그러면 한번 기다려라. 그리고도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라.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은 얼마간 떨어져 있게 됩니다. 안드레이는 다시 이 전쟁 공무에 복귀하게 되고, 또 나타샤는 또 영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바람둥이가 나타납니다. 파렴치하게 유부남이면서도 자기가 유부남이란 걸 속이고 나타샤를 유혹합니다. 바람둥이는 능숙하게 여심을 다루면서 나타샤의 마음을 주물릅니다. 나타샤는 이 바람둥이 아나톨라의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는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치려고까지, 모든 걸 걸고 도망을 치려고까지 합니다마는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그래서 결국 그건 실패하는데, 나중에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까지 알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 통탄하면서 또 우울에 빠져서 지납니다. 그래서 결국 약혼은 깨어지게 되죠. 그 후에 유럽을 대부분 정복한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가
러시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침공한 나폴레옹이 이제 파죽지세로 러시아까지 침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는 3분의 1의 보르지오 전투에서는 3분의 1의 병사를 잃는 그런 실수까지도 하면서 모스크바까지 진격해서 이제 승리했다고 장담하는데 초토화 작전을 하면서 물러나는 구두초프 러시아 장군의 작전에 휘말려서 결국은 철수하게 되지요. 철수하면서 10분의 1에 6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다가 6만 정도밖에 살리지 못하고 자기 나라 프랑스 국기를 태우면서 이제 빈걸음으로 패배자로서 철수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피에르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모스크바에서 이 전쟁 침범자인 나폴레옹을 죽이겠다고 방황하다가 포로로 붙잡혀서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 가운데서 오히려 농민들을 만남으로써 삶의 아주 의미와 긍정적인 면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 후에 되돌아와서 우연히도 나타샤를 만나서 나타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전쟁 중에 파혼했지만은 우연히 또 안드레이가 부상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안드레이는 나타샤의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여튼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피에르와 나타샤가 그동안 서로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이 성숙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많은 자녀들을 낳고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내용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 바로 역사관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영웅사관이 있고 또 민중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천황사관이죠. 그러나 이 톨스토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웅사관이 아니고 민중사관이었습니다. 신의 의지를 터득한 민중의 힘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부패한 제정 러시아가 억압하고 짓밟히던 그 민중들을 일깨워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엄청난 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공한 민중사관은 단지 억압에 눌린 농노들의 부르짖음이 신의 의지를 통해서 휴머니즘적인 민중사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신의 섭리를 일으키는, 신의 섭리를 통해서 민중운동을 일으키는 신본주의적인 민중사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중사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보주의적인 민중사관, 그리고 신의 섭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민중사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민중사관은 반드시 독재를 불러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주의, 사회주의, 결국은 전체주의죠.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영웅사관이 있습니다. 이 영웅사관도 만들어내는 것이 독재입니다. 나폴레옹, 이 영웅사관의 산물입니다. 히틀러, 역사의 모든 영웅들,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한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후에 알렉산더가 세계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세계를 다 지배해야 한다는 이상을, 잘못된 이상을 꿈꾸고 그 영웅으로 자기가 선택됐다고 하는 의식을 키워가지고 온 세계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웅사관의 잘못 오염이 되어서 그것을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웅사관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고 욕망의 전쟁, 땅 따먹기죠. 그걸 통해서 세상에 아주 전쟁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의 계시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관은 창조주가 특별하게 가진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신이 가진 목적은 온 세상을 낙원으로 창조했습니다. 낙원. 그래서 성경 보면 처음에 낙원 창조로 나타나서 나중에 죄 때문에 전쟁하는 인간들이 살육살상하고 미워하지만은 결국은 여러 섭리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신천지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낙원입니다. 낙원, 신천지, 낙원인데 이 신천지가 요새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치를 하신다. 하나님이 예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사람을 부르시고 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민중들에게 성령의 영의 바람을 통해서 민중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인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 그런 역사관을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그러나 그의 역사관이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소설에서 나폴레옹과 러시아의 영웅 쿠투조프의 싸움의 대조를 거기서 보이고 있는데 나폴레옹은 인류의 운명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다고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침략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농민의 대표인 사령관 쿠투조프가 유순하게 철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거기서 묘사를 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작중 서술로 이렇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신의 섭리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도 나폴레옹의 결정적인 전투는 보르디오의 전투였는데 그 전날 나폴레옹이 시차를 나가는데 이틀 전에 비가 왔어요. 그리고 또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시종이 긴 장화를 신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혼박 나폴레옹이 시차를 하면서 몸이 젖게 만들지요. 그래서 감기에 걸립니다. 나폴레옹이 심한 코감기를 앓으면서 머리가 띵하고 어질어질하고 그러면서 실제 전투의 그날은 높은 언덕에서 다 내려다보면서도 어질어질하고 머리가 띵해서 아무 전투를 지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이 시종이 장화 신기지 않은 것 때문에 러시아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까지 나폴레옹의 코감기가 러시아를 살렸다. 그렇게 실제로 역사에 기록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3분의 1을 병력을 잃고 나중에는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립니다. 그리면서 신의 섭리, 민중을 움직이는 신의 섭리, 이것을 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뒷날에 그의 전격적인 회심으로 나타나서 참회록을 쓰게 하고 농노들과 일하며 소통하고 사회개혁가 교육가로서 복지가로서 활동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가장 우선으로 실천하는 비폭력 평화주의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르익어가는 민족혁명의 힘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인도하려고 했던 진정한 사회개혁자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산혁명의 레닌조차도 민중은
톨스토이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를 보호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진정한 평화주의, 비폭력, 이 사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그의 사상은 그 후에 남아프리카의 한 변호사, 인권운동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세상에 열매를 더 크게 맺기 시작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그와 수통의 많은 편지 교환을 하던 그가 인도로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비폭력, 그 유명한 비폭력, 진리의 힘이 승리한다. 샤티 아그라하라는 그 운동을 한 마하트마 간지를 통해서 톨스토이의 평화와 사랑의 힘, 이것은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전쟁이란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의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이라도 할 수 없이 하는 전쟁도 있지만은 아무리 전쟁이란 좋은 전쟁이라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사랑조차도 욕망에서 나오는 것은 전쟁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란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허영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것. 특별히 이 톨스토이는 가정을 중심한 성숙한 사랑을 평화와 행복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